자, 지금부터 선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부를 디자인하라라는 내용의 세특 수업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고1과 고2와 고3의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좀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고1부터 바뀐 내용이 굉장히 많죠. 고교학점제 100% 적용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고1은 세특 작성 요령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대학교를 갈 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마저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세특이라는 것으로 대입을 완성하자라는 게 취지고, 학생부를 디자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면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독서로 완성하는 탐구 보고서, 독서로 완성하는 세특. 네, 이 말의 뜻도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지금 현재 토피아 아카데미 고등부에서 이번부터 수행평가 특강, 세특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대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했던 활동 중에는 인천시 학원연합회에서 학생들이 아니라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서울시 학원연합회에서 원장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수학 강사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동기부여도 같이 하면서 입시를 접목시켜 주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MBC라는 아시죠? 공신력 있는 방송사죠. MBC에서 25년 3월 13일에 대치동에서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인터뷰를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영상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현재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그대로 중계동에서 해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굳이 대치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중계동에서도 그 퀄리티의 수업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대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특관리 수업에서 만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26학년도 올해 고3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뽑는 비율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시는 나중 얘기죠. 수시가 중요합니다. 네, 수시에서는 교과로 45.1%, 종합으로 23.6%를 뽑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과 전형이 많이 뽑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데 선도권은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 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바뀌십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무려 62.2%의 학생들을 뽑고요. 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14.4%가 교과, 31.6%가 종합. 밑에를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무려 41.7%를,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46.9%를, 서강대도 41.1%를 종합으로 뽑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여드린 이 수치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죠. 상위권 대학의 수치는 역전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이 좋아야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내신이 좋다고만 합격하는 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중에 서울대, 고대는 이미 정시에서마저도 학생부 교과 평가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교과 100%로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능 최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면접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류 평가를 집어넣어서 이중으로 학생들을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만 높다고 좋은 역량의 학생들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인원수를 보면 아무래도 특목자 사고의 비율이 높구나. 특목자사에서 내신이 9등급제에서 4등급이 뜨더라도 중경유시까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공식처럼 하고 있는 건 그만큼 그 아이들의 내신은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수행평가의 질이 굉장히 높고 그 내용이 학생부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서류를 평가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을 보고 뽑는 게 아니죠. 서류 평가만 가지고 1단계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은 서류라는 것,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네, 올해 핫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뭐가 되어 있죠? 네,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라는 것을 대입에 의무 반영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지금 고1과 고2와 네, 고3이 다르게 적힙니다. 네,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네, 어디다 하고 있죠? 네, 학생부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 행특이나 출결 상황에 있는 특기사항란 또는 인적 학적 사항에 있는 특기사항란에 기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 2, 3호 같은 경우는 네, 좀 뭔가 경미하죠. 그렇죠? 네, 이것들은 졸업과 동시에 없어지지만 이행 기간에 완료를 하면 학생부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년간 보존이었다라는 것들이 네, 지금 고2부터는 고3도 적용이 되겠죠. 네, 하지만 2년에서 4년으로 보존기간이 변경된다. 그리고 9호 같은 경우 퇴학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중요한 것이고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총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1과 고2는 9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그 추가되는 항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만큼 학폭이 이제는 아이들의 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더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작년에 1학년이 된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졸업과 동시에 1, 2, 3호는 지워지지만 4, 5, 5호는 2년 후에 삭제, 6호, 7호, 8호는 4년 후에 삭제가 되고요. 9호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기는 빠르게 이해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고3 아이들의 학생부 항목으로만 일단 가져왔습니다. 1번은 생략됐죠. 1번은 인적 그리고 학적 사항이 적히는 칸이죠. 그리고 여기는 블라인드 처리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처리는 뭐죠? 이 아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평하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부만 보면 일반 고지, 특목 자사고지는 바로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항목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출결 상황 같은 경우는 미인정이 뜨면 안 되겠죠. 그쵸? 지각도 뜨면 안 됩니다. 조퇴도 뜨면 안 됩니다. 결과도 뜨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점은 미인정 결석에서 나오고요. 지각은 2개까지, 조퇴도 2개까지, 결과도 2개까지는 감점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각에 이렇게 2라는 숫자가 적히면 미인정 지각이 적히면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걸로 판단이 되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급적 없애라, 만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출결 상황에 이어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대인 미반영 항목입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일단 수상 경력 대인 미반영, 그리고 자율 동아리 대인 미반영, 교외 봉사 대인 미반영, 독서 활동 상황 대인 미반영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수상 내역은 제공되지 않고 우회 기록도 안 됩니다. 어디에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특의 과목의 능력으로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잘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힐 수 있기 때문에 수상 경력은 나갈 수 있다면 나가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의미 없는 수상은 뭘까요? 교과 우수상. 왜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100%로 뽑는 인서울대학들은 없더라. 그래서 교과는 당연히 좋아야죠. 그러니까 교과 우수상을 받는다고 해서 얘가 대단한 아이구나라고 느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교과 우수상을 받았는데 뒤에 있는 학생부의 내용들이 굉장히 좋다. 이 아이만의 내용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일반고 아이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아이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들어오죠. 굳이 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또 하나 고1과
고2와 고3이 서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 고1 같은 경우는 자율 자치 활동, 그다음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요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고2, 3은 여기 있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까지 4개가 적힙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고1부터는 자율 자치 활동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글자 수도 여기는 500자, 동아리도 500자, 진로 활동은 700자를 쓰는데 여기 희망 분야 보이시죠? 네, 여기에다가 뭐 그런 거 적는 겁니다. 변호사, 판사, 의사 네, 이렇게 적지만 여기도 블라인드 처리되더라.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보시면 자율활동이라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겠죠. 물론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흡연 예방 교육이라는 의무 교육이죠.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책을 읽고 네, 책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활동,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친구들과 공유했더라. 공유보다 조금 더 나은 표현이 뭘까라고 한다면 보고서를 작성했더라 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율활동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 동아리 활동은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못 들어갔다 그러면 학습에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은 아까 500자가 적힌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에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500자가 아니라 여기엔 30자만 적을 수 있습니다. 30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적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3년 동안 본인의 진로를 위해 우리 과에 지원하기 위해 했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동아리가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없는 동아리를 했다, 학습에 관련되는 동아리를 했다, 그러면 굳이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 동아리로 나는 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도 할 수 있다면 만들면 좋겠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특색 활동들이 많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다음 진로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 분야는 미제공됩니다. 블라인드 처리되고요. 여기 밑에 적히는 내용이 무려 700자를 적게 되는데 이 700자에 적힌 내용을 보고 이 아이가 이런 꿈을 꿨구나.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이런 진로 활동을 했었구나라는 게 드러날 때 가장 좋겠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창체 활동에 가장 많이 드러나면 좋은 건 바로 독서 역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걸 시킬 때 독서를 선정하고 그 독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라는 후속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올해 고1부터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행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고1은 안 적히죠. 고1은 안 적히지만 고2, 3은 교내 봉사 위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개인 봉사는 대입의 미반영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내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데 멘토 멘티 활동이나 또래 상담부 같은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여기에는 뭐가 적힙니까? 성적이 적히죠? 그리고 세특이 적히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대학교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 단연코 학생부 항목 중에는 세특입니다. 세특에서 면접 질문의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라고 알 정도로 굉장히 세특이 중요하고 말 그대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우리 아이에 대한 능력이 제대로 적혔을 때 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고 왜 특목자사가 유리하냐? 이미 이 세특에는 수행평가가 많이 적히죠. 수행평가만 열심히 하면 세특이 우월할 것이야 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평가는 모든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어떤 수행평가를 했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수행평가 이후에 학생이 추가적으로 후속 활동한 게 무엇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2, 3은 과목별 500자라는 게 적히지만 지금 고1부터는 이렇게 적힙니다. 고2 같은 경우는 1학년 국어 세특 500자, 수학 세특 500자. 하지만 지금 고1은 공통국어 1세특 500자, 공통국어 2세특 500자. 학년당 500자였던 게 학기당 500자로 바뀌니까 2배가 적히겠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세부 능력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보이기 위한 근거 자료인 수행평가의 양이 많아지고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에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세특 관리를 잘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1부터는 과목 선택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여기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거는 고2, 고3에 해당되는 거고요. 고1은 여기에 융합 선택까지 포함이 되죠. 네,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넣지 않았지만 고1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없애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넣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실제로 25학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 나온 내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등급도 중요하지만 성취도도 중요해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보긴 했지만 세특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말해보자라고 한다면 단연코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배운 내용에서 출발해야겠죠. 그래서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느냐? 후속 활동을 해야 되고요. 연계 활동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심화 활동까지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심화 활동이라 함은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논문까지 참고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DBPR라는 사이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논문을 찾는 연습, 과연 어떤 논문을 찾을까? 그런데 논문을 찾기 위해선 독서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연결하기 좋더라.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관련된 책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하고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에 연결이 되겠죠? 그때 자료나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지만 사실 교사의 도움을 받는 건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 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걸로 후속 활동, 연계, 심화까지 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행 평가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그 이후에 후속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세특을 한번 작성을 해본다면 이런 느낌의 세특이면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를 하고 후속 활동을 하죠. 또 독서를 하고 후속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한 활동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세특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2,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국엔 학생부의 경쟁력은 특목 자사고와 같은 수준의 학생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이수 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수 과학들, 이수 과목들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서 한번 넣어봤고요. 독서 활동 상황란은 실제로 여기는 미반영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독서 활동은 여기 적히는 건 의미가 크게 없고요. 네, 어디에 적혀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창체 활동, 그 다음에 세트. 네, 여기에 가장 많이 드러날 때 좋은 평가가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라는 여기도 독서 역량이 드러날 때 좋은데 여기는 무슨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이 친구는 독서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능력들이 좋은지가 나오면 좋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역량이 드러나야 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드러날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그럼 왜 이 세 가지 역량이 중요한가요? 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요. 네, 거기에서 서류를 뭐 하는,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량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서류 평가가 높아지고요. 점수가. 그래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학교에 1단계 합격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 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일반고와 특목자산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일반고는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 과탐실,
생명과학은 이 학교가 조금 독특했고요. 네, 대부분 기술 과정이나 정보 아니면 한문 이런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한국사가 들어간 학교들도 많죠. 그죠? 그런데 제가 외국 걸 보여드릴게요. 외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갑자기 밑에 심화영어 독해 전공기초 중국어라는 외국어 계열의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아 얘는 외고겠구나. 그리고 이건 졸업생이니까 단위수라고 나오는데 지금 고등학생 3학년까지는 모두 학점으로 나오고요. 전공어에 대한 단위수가 되게 높죠. 네, 여기는 배우는 과목에 대한 단위수가 높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시면 돼요. 평균은 요렇게, 표준 편차는 요렇게. 일반고의 특성은 평균이 높지 않더라. 네, 높아봐야 70점대 정도 나오고 표준 편차는 대부분 10을 넘어가고 많이 올라가면 20을 넘어가는 표준 편차도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고의 학생부를 보면 평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편차가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평균이 높으니까 극상위권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몰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등급과 성취도거든요. 등급과 성취도. 네, 보시면 네, 등급이 3등급인데 성취도가 D 나오고요. 4등급인데 C 나오죠. 1등급인데 B가 나오는 일반고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외고로 가보면 등급은 개판이죠. 안 좋죠. 하지만 성취도는 오레이죠. B 하나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외고나 자사고는 등급은 안 좋지만 성취도가 높구나. 네, 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세특 과정에 대한 예시는 뒤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네, 이 항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연습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학생부가 좋아지고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바로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서류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이 학교마다 모두 다르더라.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떤 역량이 내가 뛰어난지 부족한지를 알아야 나중에 수시 상담을 할 때 나에게 어울리는 대학교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3이었던 아이의 학생부를 좀 비교해 드리면 자율활동인데 교육받은 거 위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자율활동을 한 게 없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하지만 내신이 9등급에서 1.4등급. 내신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 친구는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로 종합전형을 치렀고 교과전형은 건국대 교과를 넣었습니다. 건국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건국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서류 평가를 무려 30%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1.4등급도 여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봐서 떨어진 학교는 중앙대학교고요. 중앙대학교는 예비 18번을 받고 9번까지 충원되고 끝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좋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 친구는 내신이 2.77이었지만 중앙대학교 수학과에 최초합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 친구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뭐 했죠? 주제를 잡았죠. 그리고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 학생부 디자인의 모범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활동도 1.4등급인데 떨어진 친구의 것을 보면 학교에서 했던 활동에만 의무적으로 참석했구나. 게다가 이 친구는 전자전기를 썼거든요. 네, 그런데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읽었을 때 이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4등급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수학과를 썼죠. 수학교사를 지원했고, 책을 읽고, 본인의 관심에 대한 문헌을 읽고 조사해서 발표하고 추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로 무려 한 학기 동안 탐구 보고서를 써서 제출했고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질문이 나왔고요. 아이는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학생부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선도골을 간단히 이제 분석합니다.
4년제 합격률, 이건 사실 별로 보지 마세요. 왜냐면 전국 4년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대 합격률이 매우 낮고, 기타 비율인데 이걸 재수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선덕구는 재수 비율이 높구나. 다시 말하면 정시 준비까지 완벽하고, 그래서 선덕구는 수시와 정시가 네, 굉장히 잘 조화롭게 형성된 학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적을 좀 보여드리면 표준 편차가 10을 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A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선덕고는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좋은 학교의 합격률이 높을 수 있다. 대신 학생부가 잘 쓰여져야만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신 산출 방식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점 평균까지만 쓰여지고 표준 편차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넣겠습니다라는 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덕고에서 나온 수행평가였습니다. 네. 수행평가가 선덕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유명한 게 아이들이 미리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그대로 제출이 아니죠. 네, 모든 수행평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쓰기 안 하고요. 외워서 쓰게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독서 선정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그 독서에 대한, 그리고 주제를 잡고, 네, 탐구 방법과 내용을 쓰고, 결론을 쓰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까지도 적어보는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 네, 위주로 좀 넣어드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평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선덕고등학교 지금 1학년 아이들이 고2, 고3 때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까? 네,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고1 때 배우는 과목은 대부분 공통이기 때문에 네,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대부분 일반고는 고2, 고3 때 이렇게 안 넣고 국어, 영어, 수학에 지정 과목을 넣습니다. 이유는 수능 때문이고요. 수능 과목을 모두 다 배우게끔 합니다. 하지만 선덕고는 100% 선택에 맡기고 있고요. 검정색은 일반, 빨간색은 진로, 파란색이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융합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결국엔 이 아이의 대입에서 계열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발표 또는 수행평가 자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많은 과목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3학년으로 넘어가 보면 훨씬 더 많은 과목들, 디테일한 과목들, 그리고 심화 과목들이 깔리는구나. 대표적으로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많은 과목들이 깔리네요. 뭐 국제관계 이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좀 보이면 인간과 경제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다른 일반고에는 깔리지 않는 과목들을 넣어서 네, 학교만의 우수함을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모두 다 깔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많은 선택권을 갖게끔 깔아놨기 때문에 네, 교육과정 편제표에서도 굉장히 우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고2, 고3 아이들 일반고는 이 형태지만 네, 지금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만들어 버렸고 이 융합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던 특목고에만 깔리던 전문 교과까지 포함시킨 과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깔리는 과목의 다양성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과목이 다가 아니고요. 네,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끝이 아니고요. 네,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네, 총 236개의 과목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목을 진로에 맞게끔 들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결국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네, 여기 보시면 세특관리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세특관리 수업은 한 번 1회 수업에 90분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오게 되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독서 선정 및 독서 감상문 작성에 대한 걸 고민해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쓰는 순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대신에 독서 선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만의 진로에 관련된 또는 국영수 사과, 과목에 관련된 독서 선정을 도와줍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네이버에서 많이 고르죠. 하지만 저희는
추천 도서 목록이 있고요. 그 목록을 아이들에게 직접 배부를 해주고 거기에서 독서 선정을 한 후에 독서 감상문을 원래는 써야 되는데 네, 저희는 가급적 그걸 그냥 제공해 줍니다.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바로 네이버에서 또는 네, 구글에서 책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빠르게 본인에게 필요한 걸 뭐 할 수 있게끔 하냐면 가공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네, 왜냐면 대학교 가기 전에 책을 얼마만큼 읽어야 되나요? 과목별 수행평가 때마다 한 과목이 아니 한 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그만큼 많이 읽어야 되고요. 평소에 읽기가 부담스럽죠. 시간이 없죠. 학원 다니고 학교 공부하고 바쁘니까요. 그래서 네, 독서 감상문을 빠르게 검색만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이게 바로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가지고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게 저희 수업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연계된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는 진로에 맞게 아니면 과목 심화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고요. 주제 선정 이유를 씁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진로나 과목 심화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이유가 탐구할 내용을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구할 내용은 밑에다가 3개에서 4개 또는 5개까지 늘려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쓴 후 아까 후속 연계 심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까지 쓰고 이 탐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90분 안에 완성하게끔 하는데 사실 완성이 안 되죠. 한 번만 가지고는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신청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속해서 2타임 정도를 신청을 해서 책 2권과 주제 2개를 선정하고 1개를 완벽하게 써냅니다. 네, 그리고 나면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2번째 것은 충분히 스스로 써내려가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얼마나 들어야 되나요?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최소 6회에서 10회 정도를 들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써서 내는 게 한 요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못 써요. 네, 못 쓰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쓰고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는데 혹시 이거를 좀 첨삭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첨삭을 할 때는 추가 비용을 받고 해줍니다. 추가 비용을 받는데 받는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대입에서 유리한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을 받고 첨삭을 해주는데 그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2페이지의 내용을 첨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발표 PPT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목차부터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아이들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참고 문헌과 출처까지 넣어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첨삭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친구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나중에 면접 대비할 때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해준 게 많을수록 면접 대비 때 아이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이구나. 대신에 거기 들어가는 자료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료적인 측면에서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피드백을 잠깐 올려봤습니다. 피드백을 올리면 굉장히 아이들은 놀랍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쓴 것과 너무 다른. 그리고 저희의 수업을 듣고 난 친구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업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업을 들은 친구, 안 들은 친구는 학생부 디자인의 질과 양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라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업이구나라고 느끼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이 수업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 같은 곳, 목동 같은 곳에서는 고1, 고2는 이 수업으로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 또는 일주일에 이틀까지도 쓰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수행평가의 양이 많아지고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설명회 때 나갔던 내용입니다. 설명회 때 나갔던 내용이라 저희가 4월 말까지만 혜택을 드렸는데 요거는
일단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수업이 5월 6일에 개강을 합니다. 네, 5월 6일 쉬는 날이죠, 그렇죠? 네, 아침부터 오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네, 저녁에 학원 영향 미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시간표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시면서 본인이 들을 수 있는 요일에는 체크를 해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네, 그만큼 완성도 있게 아이들의 수행평가를 만들어 드리고 이 아이들이 학생부 디자인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만의 우수함을 드러낼 수 있는 스킬과 방법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업 시간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